한국과 인연이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한국 덕분에 인생이 즐거워졌다는 멕시코인 주부가 있는데요. 멕시코인이 한국과 인연이 되어 한국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알게 모르게 외국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동경할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사연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한국을 사랑하게 된 멕시코 출신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희 가정은 가난하지 않지만 넉넉한 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인연이 생기고 난 뒤에 우리 가족은 정말로 풍요로워졌고 하루하루 한국이라는 나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남편은 미국에 있는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인이 미국에 있는 한국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도 이게 믿기지 않거든요. 원래 남편은 이곳 멕시코에 있는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에 주로 부품을 납품을 하는 평범한 부품회사의 노동자였습니다. 남편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10대의 나이 때부터 그곳에서 오랜 기간 일해왔고 그 공장에서는 인정받는 숙련자였죠. 그러던 중 남편이 근무하던 그 회사가 통째로 한국 자동차 회사에 인수되게 되었고 이제 부품을 제작할 때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게 되었고 때문에 남편을 포함한 수많은 멕시코인들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멕시코인들을 미국으로 들여보내주지는 않을 게 분명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심지어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장비들을 가져가지 못하게 질긴 끈을 가져와 몸을 장비에 묶는 등 격렬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멕시코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작은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다 미국에 인수되어 흡수되고 그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들만 버려지는 상황을 너무나 지켜봐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결국 닥쳐오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숙련자들을 데려다가 미국에서 근무할 수 있게 협의가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수락만 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가족들과 떨어지기 싫다는 이유로 미국행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미국에 가서 돈을 벌어 오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가족과 떨어지기 싫었지만 딱 5년만 미국에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받는 급여 수준의 몇 배가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있었고 게다가 한국 자동차 회사는 복지도 좋고 대우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남편은 하루아침에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감 속에 떠나게 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미국에 있는 한국 공장과 연봉 계약을 하면서 정말로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한국 자동차 공장에서도 과거 공장에 근무하던 숙련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원래 생산하던 부품을 그대로 생산해내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정말 놀랄만한 급여를 주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그때부터 풍족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는 멕시코시티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주말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남편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한국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의 급여 덕분에 정말로 풍족했습니다. 평일에는 가족끼리 이별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주말에는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결정도 남편이 한국 공장에 가자마자 그곳에서 듣게 된 이야기를 통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한국 공장에서 남편에게 말하기를 이곳에서 벌어가는 급여가 많다는 것을 멕시코인들도 알고 있지만 아마도 실제 얼마를 벌게 되는지 알게 되면 정말 피곤해질 것이라며 그 동네 주민들을 피하기 위해 또 원한다면 주말마다 멕시코로 오갈 수 있게 멕시코시티로 이주를 하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줄 알고 5년만 근무하고 돌아오겠다는 남편의 비장한 다짐과 다르게 우리 가족은 한국 자동차 공장에서 받아오는 수익으로 정말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미국행을 포기한 남편의 전 직장 동료들은 여전히 어려운 삶을 멕시코에서 이어가고 있고 정말로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과 연락을 끊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당장이라도 쫓아와서 얹혀 살려고 하거나 돈을 달라고 하거나 그마저도 통하지 않는다면 어떤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가족이 한국 자동차 공장을 만나 한국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한국에게 늘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희 부부 사이에는 초등학생 자녀가 하나 있고 저는 지금 자녀가 학교에서 배워오는 것들을 신경 쓰며 올바르게 성장하게 잘 지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살던 가난한 마을에 계속 살았다면 교육 같은 것은 신경 쓰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남편이 한국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 한국인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성실하고 자녀 교육에도 많은 신경을 쓰는데요.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먼 미래까지 바라보고 어릴 때부터 꼼꼼하게 신경 써가면서 키운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그런 말들을 저에게 해주고 저는 그렇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워오는지 그리고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신경 쓰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 배우던 중 선진국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함께 살펴보았더니 이제는 한국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이 잘 사는 나라, 고마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은 있었지만 저 역시나 한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멕시코시티로 와보니 젊은이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분위기가 존재하기는 했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고 그런 외국 문화를 접하기에는 아직도 멕시코의 도시 문화에 적응하기도 어려웠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궁금해서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는 교과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국에 대한 짧은 소개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역시나 짧게 나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눈부신 성장을 통해 이제는 경제대국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짧은 문구로는 한국이 어느 정도 잘 사는지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지 알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듣게 되는 한국 관련 이야기를 듣는 게 오히려 더 자세할 정도였죠. 이날 일을 계기로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집으로 돌아오면 한국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함께 있는 한국인들을 통해서 한국 이야기를 건너들을 수 있는 것이고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어요. 다만 남편이 멕시코에서 왔으니 취직 초기에 한국인들이 집을 어디로 이사하고 전에 살던 이웃들과 헤어져야 하고 급여를 비밀로 해야 한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이지 이제는 평범하게 근무를 하고 있으니 이제는 교류도 별로 없다고 하더군요. 미국에 있는 한국 공장이지만 한국적인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은 있어서 그나마 조금씩 한국 소식을 듣는 것 말고는 한국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대단히 선진국이고 그 공장이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주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고 고마워한다라는 그 정도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잘난 미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고마워한다고 말할 정도면 한국이 정말 대단한 곳이 아니겠냐고 말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원래 이번 휴가 때 가지고 있던 계획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미국의 대도시에 가서 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계획을 변경해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가서 한국이 대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아들에게도 한국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생기도록 우리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후 저희 가족은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첫날부터 느낀 점은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가지런한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도 한국의 대도시처럼 사람들로 북적이고 혼잡한 곳입니다. 다만 한국이 멕시코보다 인구 밀도도 더 높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이는 모습이 분명한데 한국에서는 혼란스러운 느낌보다는 정돈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 우리가 느낀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한국의 복잡한 곳을 돌아다닐 때에도 아이를 잃어버릴까봐 신경 쓰는 마음이 당연히 있었지만 멕시코시티의 복잡함보다는 훨씬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게다가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길거리 자체에서도 더 쾌적한 분위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울의 지하철, 우리는 여행객이지만 한국에서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에도 정말로 대단한 규모의 밀집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은 정해놓은 질서대로 한쪽으로 통행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흐름에 따라 걷다 보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여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한국에 왔으나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너무나 편안하게 한국을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행을 끝마치는 순간까지 그렇게 잘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에서도 한국인들의 활기를 느끼면서 우리 가족은 한국적인 것을 더 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에 간다고 하니 남편의 회사 동료들에게 조언을 많이 받았다고 했어요. 오래전부터 한국 공장에서 일했던 회사 동료들은 한국에 다녀와 본 경험이 다들 한 번씩은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해 주었고
전통시장에서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배워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종의 부작용이 있었는데 한국은 세대 차이가 존재하는 나라인데 세대 간 갈등이라기보다는 옛 세대들은 멕시코와 같이 후진국적인 모습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었고 때문에 현대화된 한국의 모습 속에 살면서도 일부 사람들은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고 평가받는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종종 외국인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관광명소로 알고 찾아가는 전통시장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시장을 제외하면 모든 곳들이 깨끗하지만 그런 곳에서는 흥정이 절대적으로 안 되는 사기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먹을 것으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으니 절대적으로 피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가격이 쓰여져 있지 않은 그런 곳들이 보인다면 들어가질 말라고 했습니다. 한국에도 단점이 없을 수는 없지 않겠냐며 저희 가족은 조심스럽게 전통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쭉 봐오던 현대식 세련된 느낌의 한국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의 상인들은 각종 신선식품들을 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바깥에 꺼내두기도 했고 생선들도 많이 있었고 육류들도 잘 보이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인상 깊었던 것은 이렇게 부패하기 쉽고 냄새나기 쉬운 식재료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나지 않는 모습은 정말로 한국이 위생과 청결에 잘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멕시코에 아마 이런 시장이 있다면 저런 식으로 가판대에 물건을 내놓는 것도 불가능했겠지만 아마 참을 수 없는 악취로 가득 차 있었을 텐데 한국에서는 이런 오래된 방식의 전통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청결과 위생에서는 정말로 엄지를 치켜 세울 수밖에 없는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우리 부부의 아이는 인기 스타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 아들을 이뻐해주고 아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예뻐해주는 모습을 알 수는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점은 정말로 감사했어요. 아이에게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한국 어른들의 행동이었고 한국인들의 친절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 전통시장 안에서 가격이 적혀있는 음식들을 구매해서 먹었고 우려와 달리 물건을 살 때에도 대부분 가격표가 잘 적혀져 있어서 과거 한국을 다녀와 봤던 동료들처럼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로 다행이었습니다. 아마 한국에 다녀온 남편의 직장 동료들이 오래되기로 따지면 10년 전에 다녀온 사람도 있고 비교적 최근에 다녀온 사람도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한국에 다녀와 볼 당시 각각의 시기별에 느꼈던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한국은 늘 발전이 빠른 나라고 변화하는 속도가 빠른 나라라서 몇 년만 지나도 많은 것이 바뀌어 있는 나라라고 하는 말도 있는 걸 보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전통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면 한국은 또 현대적인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강남 지역은 한국의 부촌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온갖 개성을 뽐내는 가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 현대적인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가난한 동네에서 멕시코시티로 이주하며 멕시코시티도 많이 발전한 도시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그 수준 차이는 정말 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다가 우리가 눈치챈 장면도 하나 있습니다. 멕시코시티는 아직까지 전봇대에 전선을 연결해 전선이 길게 늘어진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한국에는 전봇대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도심의 하늘은 전선으로 가려져 있지 않았으며 길을 걷다 하늘을 보면 전선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이 그대로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골목으로 들어가거나 옛날 건물들이 그대로 있는 곳에는 한국도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전봇대들이 서 있고 전선이 얽히고 설켜 있었지만 비교적 최근 건물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전봇대들이 사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오묘한 곳입니다. 여전히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에 지어진 건물들을 통해서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속은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연남동이라고 해서 저희 숙소가 그곳 근처였는데 숙소 앞을 나가면 건물들은 다 오래되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다 깨끗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알게 된 부작용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는 멕시코시티에서와 같이 아들을 데리고 동네 놀이터에 찾아간 뒤 현지 한국 또래 친구들을 만들어주려고 했습니다. 멕시코시티로 이사 오면서 멕시코의 다른 지역보다 치안이 안전하고 놀이터에서 아들이 다른 친구들과 사귀며 같이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이에게도 자유시간을 주는 걸 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은 멕시코보다 훨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나라이니 아들을 놀이터에서 놀게 해주고 새로운 한국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만들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한국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없었습니다. 정말 찾기가 어려웠고 겨우 찾아낸 놀이터에도 뛰어노는 아이들이 없었다는 점이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왜 놀이터에 초등학생 정도 되는 또래 친구들이 없는 거지? 한국이 저출산국가라고 하던데 저출산국가가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인가? 라는 그런 의심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학교가 끝나면 또 다른 학교라고 불리는 학원에 가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놀이터이자 새로운 배움의 장소이고 그러다 보니 놀이터는 필요 없어지게 되고 원래 놀이터는 주차장으로 바뀐다던가 건물을 지어버린다던가 하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멕시코시티보다 고도로 발전된 한국의 서울, 조금은 삭막함도 느끼는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 시간에 자기계발도 하며 또 친구들과 놀 수 있는 학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시설이 아이들의 미래에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뛰어놀고 싶고 머리 쓰지 않고 놀고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르는 게 있더라도 말이죠. 저희 가족은 이렇게 한국의 좋은 모습과 조금은 감추어져 있는 사실도 알게 되는 뜻깊은 여행을 했습니다. 한국의 숨겨진 모습을 알았다고 해서 한국이 나빠 보이거나 수준이 떨어져 보이거나 가지 못할 곳이 되는 곳은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발전된 곳이고 사람이 살아가기에 정말로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부자 나라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의 성실함과 친절함은 정말 부러웠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가족은 기회가 있다면 한국에 다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 왜 선진국인지 그리고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한국을 와봤을 뿐인데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때문에 저희 가족은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멕시코에서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여전히 한국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재미있는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